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좀 안타까운 주제를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대구 경북에서 한 해 4,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안전망이 필수적이지만 예산과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게 문제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엄재진 매일신문사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5월 말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인데 이 지역의 아동학대를 모티브로 제작이 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을 좀 짚어보죠. 예, 그 최근 영화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린 의뢰인, 칠곡 계모 사건, 계모 살인 사건에 그 모티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13년 10월 달이죠. 그 지역 언론에서는 이제 8세 여아가 이제 친언니한테 폭행을 당해서 숨졌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 이제 당시 12세, 12살짜리 이제 언니가, 친언니가 굉장히 배를 심하게 걷어차서 동생이 죽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가 소년 법원에 넘겨졌고, 같이 공범으로 이제 그 계모했던 임모 씨가 근데 공범으로 이제 그 사건이 종결됐던 어떤 그런 사건인데요.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사건이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듬해 이제 4월 달에 사실 이제 경찰이 실제로 죽인 그 주범이 이제 친언니가 아니고 계모 임씨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실 이제 친언니는 계모의 임씨의 이제 그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압박에 이제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동생을 죽였다고 이제 허위 진술을 한 거로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사회에 큰 이슈를 했어요. 공분을 샀고. 실제로 이제 칠곡 계모 사건,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드러나면서 계모가 두 자녀한테, 자매한테 이제 뭐 청양고추를 먹인다든지, 잠을 안 재운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심각한 아동학대를 꾸준히 제기해왔고요. 심지어는 또 이제 이제 분비물이 묻은 휴지까지 먹였다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면서 지역 사회에 굉장히 큰 어떤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법원이 결국 임씨한테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 가정 문제라는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웃들이 이제 그 개입을 잘 못하잖아요. 사실 남의 가정 사이에 이런 어떤 정서가 있어 이웃들이 외면을 하고 또 제도적 장치, 법적 장치가 좀 문제가 좀 있고 사회가 무관심하는 이런 삼박자가 이렇게 이런 사건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사실 이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법률이 제정됐지만은 여전히 아동학대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29,674건이나 났어요. 이거는 2013년도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날 때보다 12,000건이나 더 늘어나는 어떤 추세입니다. 참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아동 학대, 정부가 그때마다 부랴부랴 각종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학대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역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3,000건 정도였는데요. 이 최근에는 4,200여 건으로 1,000여 건 넘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동학대 사건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최근 3월에 대구 동부경찰서가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송치된 이 어린이집 원장은 2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10여 차례 3살의 남자아이를 장난감으로 때리거나 팔과 다리를 심하게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역의 사례도 참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 마음이 아픈데요. 왜 부모 품이 제일 따뜻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에 불과한 건지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절대 다수가 부모라고요? 맞습니다. 이 해마다 아동학대 건수가 늘고 있는데 이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7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22,367건입니다. 2001년에 2,100
5건에 비해서 10배가량이 증가했는데요. 이게 갑자기 없던 아동학대가 이만큼 늘어났냐 했을 때 그것보다는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면서 네. 신고한 건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것만 이 정도 사건인 거고 예.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내용을 살펴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 가운데 이 양부모를 포함해서 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7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네요. 네. 이 중에서도 친부모의 학대 비율이 73.3%로 가장 높았고요. 이 교사나 대리 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14.9%로 이 부모에 의한 학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 가족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 가정 안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걸 재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대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학대를 하는 재학대가 일어난 네. 건수를 보면 이건 역시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질렀습니다. 재학대 사례가 2017년 기준으로 2160건이었는데 이 중에 95%가 부모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이 부모에 의한 학대가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또 생각해보면 부모와 자식지간이다 보니까 이걸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앞서 엄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주변 이웃들이 쉽게 개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아동학대를 경험한 피해 아동이 결국 제대로 분리 조치를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한 이후에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초기에 피해 아동에게 취해지는 조치의 유형을 보면 네.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서 보호를 받는 건수가 80.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게 또 재학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 가정을 지키고 가족이라는 제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런 아동학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 또 우리의 문화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편하고 또 가장 따뜻한 그런 공간이 돼야 할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는 아동학대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또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죠. 현실이 좀 심각합니다. 언급했듯이 실제로 이제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이제 보호받아야 될 이제 공간인데 사실 그 속에서 이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네. 또 아동학대를 받은 친구들이 또 외부의 시설이라든지 위탁돼서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그 가정으로 돌아가고 네. 다시 또 이제 재학대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통계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라든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라고 꾸준하게 이제 제기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2017년도에는 전국에 이제 57개 아동보호시설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수용돼 가지고 이제 보호받는 애들이 973명에 불과해요. 사실 아까 말 수천 건의 그런 아동 피해 사례가 나타나잖아요. 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근데 전국적으로 천여 명의 아이들만 이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수 연구원도 이제 그런 지적을 하잖아요. 보호기관이 부족하다. 그래서 학대 아동을 맡길, 가정 위탁시설도 네. 필요하다. 또는 쉼터나 보호시설뿐만 아니고, 민간에서도 이제 아동을 위탁받을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인허가 필요하다.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대구 영부에 와서는 아동 보호기관이 각 이제 3군데하고 4곳밖에 없어요. 사실 경북 같은 경우는 23개 시군이 있잖아요. 네. 4곳에서 이 23개 시군의 자치단체를 다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기관에서 실제로 4개 내지 5개 지자체를 관리해야 되고 또 그 전문 인력들도 한 명당 70개의 어떤 그런 가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굉장히 해요. 열악한 형편인 거죠.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문 인력들도 이 아동 학대를 가해자인 부모들이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자기 아이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게 좀 굉장히 좀 험악한 분위기고 협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근무 요건도 열악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매 맞는 아이들 사후 관리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전문 인력도 좀 확충에 절실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등의 이 보육시설 아동학대 사건도 매년 공식 집계된 것만 해도 수백 건에 달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입장에서 그런 뉴스를 접할 때는 매우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불안하시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 사례가 2014년 295건에서 2017년에는 840건으로 한 약 3배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하는 이 보육교사가 폭행이나 상해 등을 하게 되면 이 형량을 50%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간의 판례들을 보면 이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이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아동학대에 대한 이 법원에서도 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아동학대를 한 이 보육교사들을 강하게 처벌해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고 41만 건에 달하는 이 동의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처벌이 어떤지 말해주는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경북 구미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토사물을 먹이고 책으로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서적 학대로 봤다고요? 네, 지난해 8월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구미에 이제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했는데 이제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제 그 보육교사 이제 2명이 아이들 한 5명을 한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학대를 했어요. 한 76건 정도 학대한 정황을 이제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경찰은 그 보육교사 2명을 이제 재판에 넘겼는데 문제는 이제 앞서 언급하셨듯이 이제 그 책으로 이제 때리는 어떤 정황들이 이제 CCTV로 다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 피해만 이제 기소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검찰도 이제 그 매나 경찰의 입장과 똑같이 정신적 어떤 그 학대 혐의만 인정을 해서 재판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굉장히 그 항의를 많이 하고 일위 시위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경찰에 다시 그 CCTV 다시 한번 해봐라 수사를 다시 해라. 라는 재판 과정에서 지시가 돼가 지금 현재 이제 경북경찰청에서 지난 13일에 이제 보강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동학대의 경우는 이제 정서적 학대, 정신적 학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멍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물증이 없으면은 신체적 학대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재판 과정 공방이기 때문에 때리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서적 학대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 이제 이 보육기관이고 훈육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 쉽게 말해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건 교육의 목적이었다. 학대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은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공방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이제 피하고 형량도 정신적이라든지 육체적 형량도 같은 형량이기 때문에 형량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정부가 여러 대책을 사실을 내놓고는 있는데요. 대표적인 대책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죠. 아동학대 근본 해결을 위해서 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2015년이었죠.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에 필수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보호자가 이 영상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시행규칙이 마련됐지만 이 아동학대 또는 사고가 의심될 경우에 부모가 의사소견서나 열람요청서를 작성하면 보여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영상이 지워졌다, 지금 고장났다, 아니면 열람을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경찰을 대동해서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이 자기 아이를 보내는 어린이집에 이 CCTV를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아이에게만 또 돌아올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데요. 유치원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건수가 계속 늘어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유치원에서 이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뉴스를 접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뭐냐면 보육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입니다. 이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쉬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휴게 시간을 가지려면 추가적인 인력이 있어야만 네.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이 지원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재정적인 풍족함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가능한데 이것이 민간,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네, 이 부분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이 학대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의 해결책을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립 어린이집의 이 신규 채용 보육교사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인 17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직장이다. 그리고 나의 안정된 삶을 이뤄야 되는 곳이다. 라는 상대적인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학대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개선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 인권 보호에 특별히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텐데 최근 박우근 대구시 의원이 시의회 4월 임시회에서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니 반가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지난 3일 이제 열린 임시회에서 이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박우근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했는데요. 대구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였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그 대구 남부 경찰서하고 대구광역시 의회, 그다음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 아동 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동의 어떤 보호를 전문으로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네.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또 중요한 건 시장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아동학대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자에 대한 어떤 그 비밀 유지, 네. 의무화 이런 관련 사항들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사실 학대 행위가 성장 단계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미치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건설되지 않고 네.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그동안 예방과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지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실했다는 의미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굉장히 좀 효과가 있을 거로 네,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또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법률에도 이 교육부 장관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의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에 결석하게 되면 이 정보를 복지부 장관이 함께 공유해서 이 아동학대 의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 있지 않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도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걸 보면 좀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는 가족이 책임지겠다 해서 이제 사회가 정부가 책임지겠다라는 적극적인 기조로 나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보호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아동에 대한 보호자이지 부모는 아동의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법률안 개정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 아동 자체가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사회가 좀 책임지는 분위기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아동학대는 사실 가정의 문제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의 문제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봐야겠죠. 전 국민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의무자이자 또 신고자가 돼서 더 이상 이 가슴 아픈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